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세 가지가 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30, 40대 위주로. 왜냐면 저는 이제 3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감정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감정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외로움은 내가 정말 난 혼자야 라는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좀 감정이냐면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감정적인 교류가 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가 깊은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불안을 저희가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불안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감정인데요. 이제 세 번째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또 느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감정이래요.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자분들, 저는 뇌과학자가 아닙니다. 뇌과학자분들은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알고 계시나요? 네, 이분들은 감정이 추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감정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감정도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감정에 유연한 사람은 곧 감정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새로운 정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고 싶은 감정이 있으시다면, 아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어떤 감정을 좀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리소스를 많이 접하시는 것.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굉장히 훌륭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mp3도 있고요. 제가 직접 녹음한 버전도 있고, 그래서 듣고 필사도 같이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하실 때 간편하게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루 한 장 정도 이제 필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게 데이 1부터 100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적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챕터마다 감정 테마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어떤 감정, 제일 와닿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으시다면 그 챕터부터 필사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사해보시면서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새로운 리소스들, 새로운 정보들을 이제 접해보시고 영어도 연습해보시면서 이렇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그런 풍요로움을 주는 도구라고 하셨는데,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왜 혼났냐면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그 교회 성탄절 그 예배에 제가 춤을 추다가 하나 동작을 제가 틀려서 펑펑 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고모가 그거를 보고 너는 영어를 30점을 받았을 때는 안 울고 춤을 추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우니 이렇게 혼난 적이 있으니까 저는 영어를 그때 제가 30점을 맞을 정도로 제가 영어를 너무 못했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계기로
그 미국에 잠깐 유학을 갔다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게 돼도 사실은 영어를 막 저절로 잘하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막 공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어는 사실은 도구가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도구라는 것은 제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뤄주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구에 제가 매몰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뭔가 전도가 되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들 중에 첫 번째로는 제가 관심 있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성장이나 자기개발 콘텐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련된 영어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좀 틀어놓고 계속해서 좀 소비하고 그런 뭐 영어로 된 시집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냥 보면서 이제 듣고 보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좀 이 영어가 나의 도구다라는 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저는 이제 제가 코칭 공부를 제가 시작하고 코칭을 배우고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영어로 배우는 과정들을 또 다 겪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영어에 대한 그 실력들이 더 늘어갈수록 그 영어로 제가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저에게 되게 고마운 언어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읽을 수 있는 어떤 원서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관점들과 좀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개발 자서를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청년. 일단은 제가 그 마지막에 이 작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좋으셨다면 그것이 좋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감정을 핸들링한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킬을 연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주변에서 야 스트레스 받지 마,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 화내지 마, 그런 걸로 뭐 화내라고 했을 때 어때요? 화가 안 나나요? 그러면 스트레스 더 화나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력이 큰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셔야 해요. 그래서 시각화를 저희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시각화는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죠. 내가 어떤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풍요의 감정을 느껴보고, 여기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력이 낮은 상태이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랑 막 대화를 하시면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주무시기 전에 어떤 분은 이제 비몽사몽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내가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다음에 냄새까지,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내가 촉감까지, 그쵸?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여러분이 시각화를 하다 보면 잠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고요. 시각화도 점점 더 잘 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그 무의식의 그런 어떤 그 시각화가 또 이렇게 잘 무럭무럭 또 이렇게 잘 자라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치가 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코치가 되셨는지. 저는 원래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상담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왜 상담을 받았었냐면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어떤 이런 괴로움, 어떤 문제 이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에서 그 우울장애 그리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건 현대인의 저희가 병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이거를 뭔가 내가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일상생활이 이 굉장히 낮은 천이 저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막 거침없이 나가고 싶은데 항상 제 코가 석자인 것 같은 거예요. 제 감정 때문에. 저의 어떤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는 언니가 저에게 코칭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이 뭐야? 근데 코칭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코칭을 받았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정말 5년 정도 고민했던 게 한 세션 안에 해결이 되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이제 거기 그때부터 제가 좀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 제가 지금 코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니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두 번째 질문, 내가 가족들에게도 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고 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좀 풍요롭게 바라보고 싶다, 대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져오지 않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미니님의 가족분들의 감정은 누구의 몫인가요? 가족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의 몫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순간 이제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너 행복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쵸? 너 지금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왜 너 되게 힘들어 보이지? 약간 여유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즐겁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그 회복, 그 주기가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그 속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의 몫을 이분에게 남겨주고 나는 나를 풍요롭게 계속해서 가꾸는 것.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것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가족들에게 좀 여유롭지 못할 때 저는 그걸 이제 사인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내가 풍요롭지 못하고.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도움이 네, 좋습니다. 영어 필사 방법을 이제 저는 들으면서 하시는 것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들으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문장씩? 네, 문장씩 좀 끊어서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네. 제가 이번 책에서 좀 의도적으로 문장을 많이 길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하기는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필사하시는 분들께서 그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은 좀 원래 길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뭔가 영어 문장을 너무 작게 쪼개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퍼즐들을 많이 나중에 맞추게 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유창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문장으로 조금 끊어서 가시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들으면서 필사를 하시는 것,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크리스탈북스에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책은 세 번째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은 그 공저분이랑 이제 같이 제이 코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제 그분과 같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분은 아마 올해 이제 이분의 저서도 나오는데
이분의 그 또 다른 필사 시리즈가 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집필할 때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분들이 리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는 나의 리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연습할 수 있는 많은 스킬 중에 굉장히 좀 유익한 스킬 중에 하나가 셀프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리더십 책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책을 같이 집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좀 성과에 집중된 그런 어떤 이제 담백한 그런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감정이라는 주제가 저한테 너무나도 그 영어 표현으로는 near and dear to my heart라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좀 저에게 애틋한 그런 이제 주제예요. 제가 감정적으로 워낙 제가 씨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사실 쓰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그래서 너무 그냥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즐겁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필할 때는 항상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한 분한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집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의도로 이것이 100일의 기적이 예. 그래서 이 일단 100일의 기적이라는 이 어떤 주제, 이 테마는 저희 출판사 넥서스에서 이제 잡아주셨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7년 동안 영어 출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샤넬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GS나 이제 그런 곳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이제 제가 영어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티칭을 했었는데, 코칭도 이제 제가 너무 코칭을 사랑하다 보니까, 근데 코칭을 풀타임으로 하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코칭으로 돈 벌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풀타임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하게 되고, 이것을 좀 정말로 좀 한국의 메인스트림으로 만들고 싶다, 코칭이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한국에 코칭의 수요가 없잖아요. 코칭을 아시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사실은 영어와 코칭 컨텐츠를 결합한 형태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발행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러다가 나온 것이 이 책이긴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의 사실 숨은 의도는 코칭의 컨텐츠를 널리 알리자가 사실 저의 숨은 의도고요.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대외적인 어떤 그런 의도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영어 실력을 높이시고, 근데 이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영어 실력을 높이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실력을 높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영어를 소비하기 시작했을 때 영어 실력이 높아졌고, 좀 그런 문화를 좀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말씀해 주신 게 영어 필사 시장이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이 영어 필사 시장이 생겨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